시위로 나갈 때는 광역버스가 아닌 이상 버스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웬만하면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주장이 제기됐으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통합입니다. 사명에 고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운수사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고속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모두 고속버스로 볼 수 있을까 싶겠지만 모두가 고속버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여객이라는 이름을 쓰는 운수사도 볼 수 있지만 시외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두 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표면적으로 바로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규정상 문제에서 비롯되거나 애초부터 어떤 방식으로 인가됐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고속버스 종류로서 노선이 운행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전국의 운수사 가운데서 고속버스 운수사라고 볼 수 있는 곳들도 따로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수사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은 총 11곳에 해당되는데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소속된 이 운수사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경북고속, 대원고속, 충남고속이 2010년대 새로 조합에 가입한 운수사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원년 멤버들입니다. 고속버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들은 시외버스 노선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으며 고속버스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그 비중은 적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 조합에 가입한 운수사라도 시외버스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 종류로서 노선 종류 구분을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시위로 나가는 버스 면허 종류가 정확히 3개로 구분됩니다. 주로 고속버스라고 일컫는 고속형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종점 간 무정차에 운행거리 100km 이상, 전체 경로 중 고속도로 이용 비율 60% 이상이 원칙이지만 고속도로 내부에 있는 타지 중간 정류소 정차나 기종점 지역 내 중간 정류소를 2곳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운행 구성상 이와 반대되면 적어도 직행형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들도 서로 면허 형태가 구분되는 이유가 정차지 구성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노선도 고속도로 밖의 타지터미널이나 정류소에 정차하는 이유로 직행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 부산 사상 간 직통이나 동서울 속초 간 직통처럼 고속형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서로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위주의 경우 시외버스 운임이 저렴하게 책정되나 그 외의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노선 면허는 모두 국토교통부에게서 받게 되지만 시외버스의 경우 약간 이야기가 달라서 도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여기서 고속 시외버스 형태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예상되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서로 다른 운임을 한 개 형태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외버스에게만 주어지는 일반 도로의 운임 적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운임도 어떻게 통일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외버스는 경로상 고속도로 이용 비율이 많다면 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운임이 저렴한 편인 경우가 나타나지만 일반 도로를 적지 않게 이용하면 운임 체계 때문에 오히려 비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나 면허를 통합하면서 현행 기준 비싼 편인 일반 도로 운임까지 모두 남겨둔다면 고속버스로 운행했던 노선들도 도로 하나 빠짐없이 다시 운임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면허 통합 시 따로 고속버스 노선이 무엇이고 시외버스 노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겠지만 면허가 한 종류지만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노선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기종점이 서로 똑같거나 약간만 다를 뿐인 노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경쟁 유발도 되겠지만 심각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분쟁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목록들은 현재 복수 이상 노선들이 적어도 정차지가 유사하거나 겹치고 있습니다. 고속형과 직행형으로 서로 구분이라도 가능한 노선들도 있지만 직행형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종점은 사실상 동일해도 중간 경유지가 따로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중복되는 노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말 만에 하나 중복되는 구간들을 어느 한쪽에서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운수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한 운수사에 헤드라인급 노선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순수요가 많은 구간의 경우 서로 다른 노선이 분담하면서 수소용을 책임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대로 노선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와 관계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북의 한 운수사는 전주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통 노선 신설을 추진했으나 충북의 한 운수사가 기존부터 전주 청주공항 구간을 취급하고 있었고 부동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야기와 전주 김해국제공항 노선 신설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역시 타단체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해공항행은 부산 사상행 노선과 낙동강 하나를 두고 사실상 겹치는 노선이고 경전철로 이동하면 부산 종점부의 두 지역은 서로 닿을 거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자 전북 운수사들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한 운수사는 인천공항 진천간과 인천공항 음성간 운행 인가를 충북도로부터 받았다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타 지역 운수사가 인천공항 진천간에 고속형 노선으로 인가를 받았고 충북 운수사가 직행형으로 운행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관련 회사 측에서 부동의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 음성간도 현재 먼저 자리를 잡고 운행에 들어간 운수사가 따로 있었으며 진천의 경우는 아직 미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뤄볼 만한 내용, 바로 예약 전산 시스템 통합. 현재 고속 시외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은 코버스 사이트, 고속버스 티머니, 티머니 모빌리티, 시외버스 예약 사이트, 버스타고, 티머니 고 등으로 세분화되고 고속버스 조합, 티머니, 구 로카 모빌리티인 이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구간 노선별로 고속버스 조합,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협회, 전국 버스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등 전산망 사용 여부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말이 쉽겠지만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도 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전산에서는 티머니와 버스타고에서 예약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노선에서 방향별로 고속버스 전산과 시외버스 전산을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 노선에서 운수사가 완전 다른 곳으로 변경되거나 노선 구성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예 사용 전산이 교체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선 면허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 종류가 시외버스 전산과 고속버스 전산으로 100%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서 시외버스 운수사에서 운행하지만 고속 면허인 노선이 시외버스 전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비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 노선은 인터넷에서 예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버스 전산은 과거에 이지티켓과 코버스로 파편화되면서 터미널이나 노선별로 예약처 구분 사용이 필요했다가 2017년 이지티켓의 운영 중단과 망통합이 되면서 그나마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